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파동의 세기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파동 기수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우리 파장, 진동수, 주기, 속력 같은 것들이 파동을 기술할 때 중요한 물리량에 해당됐었고요. 자, 오늘은 파동의 세기. 우리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 파동이라고 했었는데, 파동의 세기는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물리량으로 나타내 주는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세기는 자,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 파동은 뭔가 전달되는 물리량이잖아요.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파동의 세기는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 동안에 통과한 에너지를 우리는 파동의 세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I라고 해서 A분의 P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P는 일률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살펴보면 와트 퍼 제곱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위 면적당 도달되는 에너지의 전달률이다라는 뜻에 해당돼요. 근데 여러분들 일률의 단위는 또 줄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동의 세기의 단위로는 줄 퍼 세크, 자, 우리 제곱미터를 사용해서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파동의 세기로 정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막 계산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냥 파동의 세기를 수식으로 나타낼 때는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고, 자, 특징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3차원으로 전달되는 파동의 세기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진동수의 제곱, 여기서 A는 진폭이에요. 위에서 A는 단면적이지만 밑에 있는 A는 여러분들 진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동수의 제곱, 면적에 비례하게 되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는데, 자, 요게 중요해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구면파라고 하는 거는 3차원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 에너지가 지금 파동이 발생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E0라고 하는 에너지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럼 이 에너지가, 자, 에너지는 손실되진 않을 거니까 요 면에 대해서 E0가 에너지가 전달될 거고, 이 면에 대해서도 에너지 E0. 맨 바깥쪽 면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E0라고 하는 에너지를 동일하게 전달돼요. 근데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그 에너지가 도달되는 면적이 구면에 해당되네요. 자, 구면의 면적은 우리 얼마죠? 4파의 R의 제곱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면적이 증가해요. R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동일하지만 면적이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자, 이런 특징들로 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구면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원형파는 2차원이에요. 그럼 2차원은 대표적인 게 수면파인데 거리에 그냥 반비례하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자, 평면파는 1차원이에요. 그럼 이 파동은 거리의 세기와 관련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레이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평면파의 세기에 해당되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파동이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도달하는 면적도 일정하고 에너지의 세기도 일정할 거니까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도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파의 세기는 거리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세기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대표적인 예제 하나 보죠. 자, 하영이는 음원으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지금 소리를 듣고 있대요. 이때 하영이의 듣는 소리의 세기가 E0였답니다. 그럼 이때 진동수는 2배가 증가하고 30m 떨어진 곳에서는 하영이가 듣는 소리 세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에 해당돼요. 자, 근데 소리라고 있어요. 자, 소리는, 자, 얘는 구면파예요. 3차원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에 해당됩니다. 자, 빛도 우리 태양빛이나 우리 촛불 같은 것들도 우리 3차원 공간으로 퍼져나가죠. 자, 이런 것도 구면파에 해당되고, 자, 우리 구면파의 세기가 우리 얼마였어요?
구면파의 세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네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진동수의 제곱, 진폭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 진동수가 2배가 됐대요. 자, 우리 F가 2배 했습니다. 자,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거리는 10m였는데 얘가 30m로 이동했어요. 그럼 거리는 지금 몇 배가 된 거예요? 자, 진동수는 지금 2배가 된 거고 거리는 여러분들 3배가 됐습니다. 근데 자, 분모 분자에 다 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면파의 세기는 자, 분자가 4배로 진동수 증가하게 된 거고 진동수는 2배인데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4배가 된 거고요. 거리는 3배가 들어갔는데 아유 제곱을 했으니까 여기는 9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늘 파동의 세기, 소리의 세기죠. 자, 소리의 세기는 몇 배가 됐습니다. 9분의 4 2제로가 됐습니다. 라는 것들을 판단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분모의 거리의 제곱, 분자에는 진동수의 제곱이 들어가는 있는 형태로 우리 소리의 세기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 간단히 얘기할 수 있고, 자, 우리 파동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파가 또 많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우리 기본 심화 과정에서는 음파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도플러 효과와 맥노리 효과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하기 전에 일단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소리를 우리가 기술할 때는요, 높낮이가 일단 첫 번째 물리량에 해당돼요. 그래서 진동수가 결정해주고 단위로는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대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청 주파수 20에서 2만 헤르츠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들을 수 있는 높은 소리는 2만 헤르츠 정도 되고요.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진동수는 20헤르츠로 우리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게 뭐 항상 일률적으로 되어져 있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좀 다른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귀가 먹으면 여러분들 뭐 2만 헤르츠뿐만이 아니라 19,000 또는 18,000헤르츠에서도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청 주파수는 자, 이렇게 정의되고, 자, 크기 또는 세기라고 얘기해요. 소리의 세기,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 결정하고요. 단위로는 데시벨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0데시벨,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120데시벨로, 좀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좀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때 자, 소리 준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좀 있어요. 우리 베타라고 좀 표현하고, 자, 10 로그, 상용 로그예요. 10로그에 I0분의 I라고 하는데, 그러면 I0는 자, 표준 세기라고 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I0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제곱미터로 좀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기준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 요게 요 분모값에 결정되어져 있고, 그럼 요 I 값에 따라서 우리 소리 준이 데시벨 값으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요렇게 결정됩니다. I가 I0예요. 그럼 로그 1은 0이죠. 그럼 그때 0데시벨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I가 만약에 10I입니다. I가 10I면 자, 로그 10은 우리 1이죠. 그럼 10데시벨로 결정이 돼요. 그럼 10I0는 20데시벨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갈 수 있어서 자, 얘기하고 싶은 거. 자, 10데시벨은 0데시벨보다 몇 배 큰 소리냐면 10배 큰 소리예요. 근데 자, 20데시벨은 우리 0데시벨보다 20배가 큰 소리가 아니라 늘 100배 큰 소리. 0데시벨보다 30데시벨은 30배가 아니라 1000배 큰 소리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로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음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 층간의 소음, 층간소음 얘기할 때 데시벨로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소음은 좀 주관적인 물리량이에요. 사람마다 소음은 좀 다르게 우리가 들리고 우리 결정해 줄 수 있지만, 자, 우리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는 소음의 단위가 아니라 세기, 크기의 단위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런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세기 두 번째 얘기하고, 자,
음색 또는 맵시라고 하는 또 여러분들 물리량이 등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동일한 노래를 부르더라고 하더라도 A 사람과 B 사람이 부르면 우리가 소리가 좀 다른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형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노래를 불러도 파형을 다르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내 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음색과 맵시는 파형이 결정합니다. 라고 우리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리의 3요소라고 해서 높낮이, 크기, 색이 자, 음색, 맵시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 왼쪽에 있으면 요건 높은 소리, 얘는 낮은 소리, 진동소가 결정한다고 했죠. 자, 이거는 큰 소리, 진포가 결정해 줍니다. 얘는 작은 소리. 자, 비슷한데 파형이 다르면 우리 맵시, 음색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해 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파동의 색인데 주로 이제 소리를 많이 여러분들 설정해서 판단해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 세기는 크게 뭐 할 건 없어요. 이런 물리량들에 대한 특징들 정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